이게 뭐예요? 기획안 견본? 이걸로 뭐 하라고요? 분석을 해보라고요? 그러니까 이걸로 기획 의도가 뭔지, 어떤 스토리로 이루어졌는지 파악해 보라는 말씀이군요. 알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어쩐 일로 오셨습니까? 제가 이걸 들고 왔는데요. 기획안을 분석하는 미션을 수행해야 되는데 교수님이 생각나서 이렇게 단숨에 달려왔습니다. 그러셨군요. 잘 오셨습니다. 기획안 분석을 위해서는 우선 프로그램의 기획 의도가 무엇인지 알아야 하는데요. 오늘은 기획안을 통해서 기획 의도를 파악하고 더불어 스토리까지 파악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 기획입니다. 우수한 기획은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고 시청자들과의 공감도 확대시킬 수 있습니다. 창조적인 아이디어와 독특한 형식의 프로그램은 늘 신선한 아이템을 기다리는 시청자들에게 환영받을 수 있죠. 새로운 장르를 개발하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 사회의 트렌드를 잘 읽어야 하고 시청자의 시청 패턴을 잘 알아야 합니다. 현재 시청자들이 필요로 하고 궁금해하는 것, 관심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파악하고 기획해야 하는 것입니다. 프로그램의 주제와 배경입니다. 기획하는 프로그램의 기본 개념인 컨셉을 결정하고 주제를 생각해야 합니다. 포괄적이고 넓은 사고를 가지고 접근해야 합니다. 누구에게 왜, 언제, 무엇을 보여주는가 하는 것이 프로그램의 배경입니다. 배경과 목적이 명확히 드러나면 시청자도 프로그램을 쉽게 이해하고 평가할 수 있게 됩니다. 프로그램의 성격과 차별성, 기획하는 프로그램의 주제와 배경이 구체화되면 프로그램의 성격을 결정하게 됩니다. 설정된 배경과 주제에 맞도록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개그맨이나 연예인, 학자나 정치가 등 출연진에 따라 프로그램의 유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야외, 스튜디오 등 장소 구분에 의해서 달라지기도 하고요. 영화용, 야외용, 스튜디오용, 6mm, DSLR 등 사용하는 촬영 장비에 의해서도 구분되기도 합니다. 기획되고 있는 프로그램과 비슷한 프로그램이 있는지 검토하고 차별성이 무엇인가를 설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각 방송사마다 제작되고 있는 가수 오디션 프로그램들은 오디션을 통한 새로운 신인 가수 발굴이라는 주제는 같지만 심사 방식이나 경연 방식에서 차별화를 해서 제작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기획안의 구성 요소입니다. 구체적인 기획이 결정되면 기획안을 작성하게 되는데요. 방송 프로그램에는 드라마, 다큐멘터리, 예능, 스포츠, 뉴스 등 많은 장르가 있습니다. 다양한 장르만큼이나 다양한 형식의 기획안이 존재하게 되죠. 많은 기획안이 있지만 기획안 내에는 대체로 프로그램의 제목, 기획 의도, 주요 내용, 출연자, 제작 형식, 방송 시기 등이 기록됩니다. 촬영자는 이 기획안을 바탕으로 촬영 스텝을 구성하고 촬영 장비를 결정하며 촬영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예산을 검토합니다. 자, 그럼 실제 기획안을 보면서 기획안 내용을 파악해 보도록 하죠.
여기 이것은 방송된 기획안의 견본입니다. 이것 말고도 드라마, 교양, 예능 등 여러 가지 기획안이 있는데요. 인터넷이나 연출 기획 관련 책자 등에서 방송 기획안의 양식과 방송된 기획안을 찾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터넷 포털 검색창에 방송 기획안, 방송 프로그램 기획안 등의 검색어를 입력하면 다양한 형태의 프로그램 기획안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기획안 안에는 그럼 어떤 구성 요소들이 있죠? 프로그램의 제목, 기획 의도, 제작 형식 등의 구성 요소들이 있습니다. 이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프로그램 제목은 내용을 상징할 뿐 아니라 기억하기 쉬워야 합니다. 보통 기획안의 제목은 가제인 경우가 많고 프로그램이 완성되고 방송되기 직전에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들어 다시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획 의도는 왜 이 프로그램을 만드는가라는 이유를 말합니다. 10줄 이내의 분량으로 짧고 간결하게 프로그램의 기본 개념을 설명하고 제작진의 의도를 밝혀야 합니다. 기획안에는 당연히 주요 내용이 있어야겠죠. 드라마의 경우는 대략의 줄거리, 등장인물 소개, 인물 관계도 등이 설명되며 다큐멘터리나 교양 프로그램은 촬영해야 할 인물이나 소재에 대해 소개합니다. 또 예능 리얼 버라이어티의 경우에는 출연진이 해야 할 간단한 미션이 설명됩니다. 마지막으로 방송 시기입니다. 프로그램 편성 시간은 기획에 커다란 영향을 미칩니다. 편성 시간대에 따라 주 시청층이 달라지고 프로그램의 성격도 달라지기 때문이죠. 또한 방송되는 계절이나 방송 시간 등도 기획안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번에는 기획 의도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기획 의도를 보면 프로그램의 주제를 쉽고 빠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기획 의도에는 제작진이 무엇에 대하여 이야기할 것인가가 나타나 있는데요. 기획 의도는 짧게 프로그램의 주제를 요약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기획 의도만으로 프로그램 전체를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획 의도를 보면 프로그램의 주제를 쉽고 빠르게 이해할 수는 있지만 프로그램 전체를 파악할 수는 없다, 그런 말씀이시군요. 그래도 기획 의도가 파악이 되면 바로 촬영 기획하는 데는 큰 어려움은 없겠네요. 그렇죠. 기획 의도를 바탕으로 프로그램의 주제와 장르를 파악하고 촬영 기법에 대하여 논의하고 촬영 기획을 준비하죠. 프로그램 주제와 장르 파악하기에 대해 알아볼까요? 기획 의도를 살펴보면 주제를 알 수 있고 프로그램의 장르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은 기능에 따라 보도, 교양, 오락 프로그램으로 분류되며 형식에 따라 비드라마 프로그램과 드라마 프로그램으로 분류됩니다. 또한 프로그램이 담고 있는 주요 내용이나 대상에 따라서도 다양하게 분류될 수 있지요. 프로그램의 성공을 위한 표준화된 제작 공정과 내러티브 관습, 이를 근거로 한 수용자의 기대와 수용 등이 프로그램의 장르 형성을 만들어냅니다. 새로움을 기대하는 관객들은 창조성을 요구하는 반면 제작자는 안정된 결과를 위해 검증된 기존의 관습에 의존하게 되는데요. 이런 딜레마가 궁극적으로 장르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지요. 드라마는 멜로, 공포, 액션, 코미디, 사극 등으로 장르가 구분됩니다. 다큐멘터리는 소재나 형식에 따라 다양하게 구분되어 뚜렷하게 나누기 힘들지만 사람을 주제로 하는 휴먼 다큐멘터리와 동물이나 곤충 등을 주제로 한 자연 다큐멘터리가 있으며 이 밖에 사회, 문화, 역사, 과학 다큐멘터리 등으로 나누어집니다. 예능 또한 음악, 코미디, 버라이어티, 토크쇼 등 다양한 장르가 있습니다. 기획 의도를 파악하면 프로그램의 장르를 파악할 수 있고 장르에 알맞은 촬영 기법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휴먼 다큐멘터리의 경우 소형 카메라를 주로 사용하며 어깨에 메고 촬영하거나 손에 들고 촬영하는 핸드헬드 기법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카메라 시선을 인물의 눈높이에 맞추는 아이레벨 앵글로 사용하게 되고 무선 마이크나 카메라 내장 마이크, 간단한 조명을 사용하죠. 촬영 장비 구성의 경우 프로그램의 종류와 장르에 따라서 카메라의 렌즈, 마이크,
조명 등 알맞은 장비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보도나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에서는 기동성이 뛰어난 소형 카메라를 주로 사용하고요. 간단한 무선 마이크나 소형 조명을 사용하죠. 드라마 촬영에서는 방송 서비스 환경과 매체 특성에 따라서 HD, 4K 등의 고화질 화질과 성능이 좋은 카메라와 렌즈를 사용하고요. 우수한 음질을 보장할 수 있는 마이크, 여러 대의 조명을 사용하죠. 교양이나 다큐멘터리 촬영은 이 장소 이동 횟수가 적으니까 적은 수의 스태프로도 제작이 가능하다. 이게 맞는 얘기인가요? 그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교양이나 다큐 프로그램의 경우 찍어야 될 화면은 정해져 있지만 자료 조사나 정보 수집에 기획 단계의 스텝이 많은 반면 드라마나 영화의 경우 표현되어야 하는 장면이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제작에 참여하는 스텝이 많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다큐, 교양의 스텝이 적다는 표현은 잘못된 표현이죠. 또한 기획안을 통해서 인물과 장소에 대해 알아보고 촬영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인물의 직업이나 나이, 사는 곳, 주변 인물 등에 대한 정보는 주제를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한 수단이 될 수 있으며 촬영에 필요한 각종 장비와 물품들을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다음으로는 스토리텔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들어봤어요. 스토리를 전개하는 방법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거의 모든 방송용 프로그램은 스토리텔링 구성 기법을 사용하는데요. 스토리텔링은 스토리와 텔링이 접목된 것으로서 말하는 사람의 의도와 뜻을 분명히 전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를 프로그램 제작과 연결시켜 말하면 스토리는 방송의 내용이고 스토리텔링은 구성의 방법이 되겠죠. 다음으로 이어서 계속 살펴볼까요? 스토리텔링의 뜻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거의 모든 방송용 프로그램은 스토리텔링 구성 기법을 사용합니다. 스토리텔링은 스토리와 텔링이 접목된 것으로서 말하는 사람의 의도와 뜻을 분명히 전달하는 형식을 말합니다. 이를 프로그램 제작과 연결시켜 말하면 스토리는 방송의 내용이고 스토리텔링은 구성의 방법이 되죠. 즉, 등장인물 또는 동물이나 기타 생물이 어떤 사건들의 연관 관계 속에서 갈등을 해소해 나가는 과정을 극적으로 잘 알아볼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방법이 스토리텔링이라고 정의될 수 있습니다.
스토리텔링의 구성을 살펴보면 이야기를 잘 전달하려면 여러 아이템을 효과적으로 배치하여야 합니다. 보통 기승전결 혹은 발단, 전개, 위기, 해소의 순서를 가지고 구성합니다. 먼저 사람들의 관심을 끌 만한 정보로 미끼를 던지고 궁금증이나 위기를 더욱 증대시킨 후 새로운 방법이나 독점적인 정보로 사건을 해결하고 마무리하도록 구성하는 것이 스토리텔링 구성 방법입니다. 컨텐츠 구성안의 종류입니다. 첫 번째는 드라마 시놉시스입니다. 시놉시스는 드라마의 전체 대본을 보지 않아도 줄거리를 알 수 있도록 요약한 것입니다. 단순한 스토리의 나열이 아니라 기승전결의 구조를 갖춰야 하고 결말도 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드라마의 컨셉과 장르가 드러나야 하며 주요 등장인물의 캐릭터가 잘 표현되어야 됩니다. 시놉시스를 파악하면 드라마의 성격을 알 수 있고 촬영 컨셉을 잡을 수 있습니다. 교양 다큐멘터리 구성안은 방송 프로그램의 전체적인 줄거리를 요약해서 정리한 것을 말합니다. 각 구성안을 살펴보면 전체적인 스토리를 미리 파악할 수 있어서 촬영에 큰 도움이 됩니다. 다큐멘터리 구성안에는 아이템을 선정하고 관련 자료를 조사한 후 촬영 전에 작성하는 촬영 구성안과 촬영이 모두 끝난 후 촬영된 영상으로 작성하는 편집 구성안이 있습니다. 촬영 구성안은 프로그램의 청사진과 같고 편집 구성안은 실행도라고 할 수 있죠. 촬영 구성안은 촬영에 들어가기 전에 현장 연출자와 촬영자에게 보내지고 편집 구성안은 편집자에게 보내집니다. 촬영 구성안과 편집 구성안이 다른 이유는 촬영 전에 의도했던 상황들이 실제 촬영을 거치면서 수정, 보완되었기 때문입니다. 촬영 구성안은 스토리가 전개되는 순서별로 비디오 부분과 오디오 부분을 구분하여 서술되어 있습니다. 촬영되어야 할 영상과 편집 과정에서 들어갈 영상 등이 표시되어 있고요. 촬영 계획을 쉽게 세울 수 있습니다. 제작 기간이 길고 촬영 분량이 많은 경우에는 구체적인 구성안이 아닌 촬영 계획서 형태로 구성되기도 합니다. 예능 프로그램 구성안은요, 주로 큐시트를 말하기도 합니다. 예능에는 음악 전문, 버라이어티, 시트콤, 토크쇼 등 다양한 장르의 프로그램이 존재합니다. 시트콤은 드라마 형태의 구성안을 가지며 음악 프로그램은 MC 대본, 프로그램 큐시트 등으로 구성됩니다. 큐시트란 일종의 프로그램 진행표로서 촬영 순서별로 시간과 장소, 내용, 소품, 음향 등을 간략하게 표시해 놓은 것입니다. 토크쇼의 구성안 또는 대본은 출연자와 관련된 여러 자료들을 바탕으로 작성된 질문지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진행자는 구성안의 질문 내용을 미리 파악하고 구성안 순서대로 질문하고 답변을 듣습니다. 버라이어티 구성안에는 각 코너별로 촬영 순서, 장소, 시간, 내용 등이 적혀 있습니다. 출연자들에게 대본이나 큐시트를 주지 않고 진행하기도 하지만 촬영 스태프들에게는 반드시 전달되어야 합니다. 각 코너 출연자들이 움직이는 장소와 게임 내용을 미리 알고 있어야 카메라와 조명을 설치하고 내용에 알맞게 촬영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콘텐츠 구성안 주요 용어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나레이션은 화면에는 나오지 않고 장면의 진행에 따라 그 내용이나 줄거리를 해설하는 것을 말합니다. SOV, 현장음, 현장에서 촬영된 오디오를 뜻하고요. INT는 현장의 인물 인터뷰의 줄임말입니다. INS, 인서트, 별도의 자료 화면을 삽입하는 것입니다. REP, 리포터는 현장에서 직접 취재와 인터뷰를 진행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SK란 일정한 형식 없이 다양하게 현장을 촬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VPB는 이미 녹화된 테이프를 재생시키는 것을 뜻하고요. CM, 광고 영상의 줄임 표시입니다. 타이틀은 말 그대로 프로그램 제목 또는 제목을 담은 영상을 말합니다. VCR은 비디오 테이프를 플레이하는 장치 또는 장치에서 플레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WS, 인물의 허리 위쪽과
얼굴이 보이는 사이즈로 통용됩니다. 그리고 FS는 배경 전체가 보이는 넓은 화면 사이즈를 말하죠. CU는 인물의 눈, 코, 입만 보이는 사이즈 또는 근접하여 필요 사물만 화면 가득히 잡는 것을 뜻합니다. 프레임 인, 프레임 아웃은 화면 밖에서 화면 안으로 등장하는 것, 화면 안에서 화면 밖으로 퇴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DISS란 기존 화면에 새로운 화면이 겹치며 등장하거나 사라지는 화면 전환 효과를 말합니다. 페이드 인, 페이드 아웃은 화면이 점차 어두워지거나 하얗게 되면서 등장하거나 사라지는 화면 전환 효과를 말합니다. 그리고 DN은 낮 촬영, 밤 촬영을 표시할 때 사용하죠. ST, L은 스튜디오 촬영, 야외 촬영을 의미합니다. 드라마 시놉시스 구성 요소를 파악해 볼까요? 시놉시스를 파악하면 드라마의 주제와 장르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드라마의 성격에 따라 카메라 선정 및 관련 장비를 준비하고 어떠한 효과적 촬영 기법을 사용할 것인지 계획할 수 있죠. 먼저 작품의 전체적인 줄거리를 파악합니다. 드라마 도입부터 결말까지 이야기의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고 등장인물들의 관계를 파악해야 하죠. 다음으로 장르를 파악합니다. 사극, 현대극, 시대극 등 사건이 펼쳐질 시대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사극은 의상과 분장이 현대극과 다릅니다. 남자의 경우 상투나 갓, 사모, 수염 등과 여자는 가채와 장식물 등의 유무에 따라 기본 촬영 기법이 달라집니다. 조명 또한 촛불이나 자연광 분위기로 가야 하기 때문에 기본 조명 설계가 현대극과 다릅니다. 멜로, 코미디, 액션, 공상과학 등의 장르를 파악하고 장르에 알맞은 촬영 기법을 설계해야 합니다. 이번에는 교양 다큐멘터리 구성안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프로그램 주제를 파악합니다. 제안서나 기획안을 함께 검토하여 전체적인 주제를 인식하고 스토리 전개를 파악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자료화면 수집을 파악합니다. 구성안을 파악하여 촬영이 가능한 영상인지 판단하고 실사 촬영 또는 자료화면 수집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등장인물이나 사물을 파악합니다. 등장인물의 나이, 성별, 직업 등을 파악하고 주변 배경이나 소품들이 인물과 잘 연결되도록 촬영합니다. 동물이나 곤충 등은 생태 환경이나 습성 등을 잘 연구하여 화면에 잘 나타나도록 촬영해야 합니다. 또한 배경이 되는 장소와 계절, 시간을 파악합니다. 장소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특징을 잘 표현하도록 하고 날씨나 시간에 따른 대비를 해야 합니다. 특히 해외 촬영은 장비 반출에 따른 세금 문제, 최적 인원, 현지 진행 요원, 현지 교통수단, 숙소, 음식, 의료 등의 진행 요인들과 함께 카메라 배터리 충전, 조명, 장비의 수리 및 대체, 현지 기후와 날씨에 따른 의상과 장비 보호 등에 대해서도 준비해야 합니다. 특수 장비를 파악합니다. 항공 촬영, 수중 촬영, 미속 촬영, 고속 촬영 등 주제를 잘 살리기 위한 특수 장비들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인터뷰를 위한 조명과 마이크를 설정합니다. 간이 인터뷰와 정식 인터뷰에 따라 조명기구와 마이크 설정이 달라지죠. 간이 인터뷰일 경우에는 카메라에 달린 마이크나 무선 마이크, 간단한 조명기구를 사용하고요. 정식 인터뷰의 경우 지향성 마이크를 설정하고 인물과 배경에 유의하여 여러 각도에서 조명합니다. 예능이나 교양의 녹화 및 생방송 큐시트를 살펴보고 진행 순서별 위치와 역할을 파악합니다. 프로그램의 제작 장소, 시간, 내용, 자막, 출연자 등 퇴장, 음향, 특수효과 등 모든 스태프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정리되어야 하는데요. 특히 생방송의 경우 각 코너별로 정해진 시간 동안 진행해야 할 내용과 시간이 표시되어 있어 정확한 프로그램 시간을 맞추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야외 예능 프로그램의 큐시트 중에는 출연자에게는 보여주지 않고 스태프에게만 보여주는 경우가 있는데 주로 결론이 정해져 있지 않은 리얼 버라이어티 프로그램들에서 사용됩니다. 이 큐시트에는
각 코너별로 어떤 촬영을 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되어 있어 촬영 스태프들이 효과적으로 촬영할 수 있도록 도와주죠. 간단히 얘기하자면요, 이 비주얼 스토리텔링은 콘티같이 이제 그림이나 영상, 즉 시각화된 스토리텔링을 말하고요. 네거티브 스토리텔링은 이야기나 이제 글로 이야기를 전개하는 것을 말해요. 이 두 차이점은 전달하고자 하는 이제 방식 외에 차이로 알 수 있습니다. 드라마의 촬영일 경우에는요, 연결된 네거티브의 문제가 있다면 잘못된 촬영이겠죠? 다큐멘터리 경우에는요, 이제 주제와 이제 어긋난 장면이 있다면 추가하거나 삭제하는 것이 유의사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 프로그램 기획안과 큐시트 내용을 살펴보셨는데 어떠셨습니까? 네, 그동안 미처 파악하지 못했던 정보들을 좀 더 자세히 알게 된 것 같아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특히 기획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 촬영을 기획하는 데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이번에 주신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큰 깨달음까지 얻으셨다니 저도 기쁘네요. 오늘은 이 정도로 하고 다음엔 더 재미있는 내용을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네.